저는 초등학생 5학년과 2학년 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육아하고 명리학 공부 그리고 일을 병행하면서 수없이 느꼈던 그 딜레마를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누군가가 제게 명리 공부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요, 세 가지로 답하고 싶어요. 근데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겪은 부작용까지 모두 말씀드려 볼 거예요. 먼저 좋았던 점 첫 번째로는요, 나를 더 깊게 알게 되었어요. 제 못난 점, 제 잘난 점, 그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쓰임새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추운 겨울밤에 태어난 태양으로 태어난 사주거든요. 어찌 보면 다 꺼져가는 태양빛이죠.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추우면 추울수록 그 태양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줄 때 생각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반대로 그걸 못 해냈을 땐 그럴 때마다 괴로워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생각보다 크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좋아했던 만큼 거절이 두려웠던 거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저라는 사람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 거. 명리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를 알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다 포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죠. 친구였던 남편과 8년째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고요. 익숙하고 편했던 만큼 나의 헌신을 몰라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의 헌신은 그들이 원했던 헌신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사주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주를 보니까 왜 내가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아이들도 내가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각자만의 우주를 인정하고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두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재택근무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좀 빠듯해요. 게다가 가족들이 다 멀리 살아서 아이들 케어를 도와줄 분이 가까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킹맘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7, 8년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죄책감이 늘 따라다니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애도 잘 키우고 싶고 돈도 벌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재택근무 메리트는 말해 뭐 하겠나요? 그래서 명리 공부하기 전부터도 사실 글 쓰면서 재택근무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키는 대로 해야 했으니까 돈벌이 그 이상의 가치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명리 상담은 그런 아쉬움들을 모두 해소해 주었고요. 육아와 병행도 가능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도 해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근데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라는 게 늘 존재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명리학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깊어질수록 일이 바빠졌죠. 하지만 가정은 어땠을까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당연하겠죠. 저의 온 신경이 명리학에 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특히나 멀티에 약한 사람인데 제 평생 한 학문에 이렇게 심취한 적도 없었고 하루 종일 그야말로 명리 생각, 내담자 명식 생각에 빠져 살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 준비물도 못 챙긴 엄마였거든요. 아이는 입학한 첫날 실내화도 없이 맨발 투혼을 했겠죠. 입학식도 그럴진데 다른 날들은 어땠겠습니까? 아이들 숙제는커녕 이발도 자주 못 해줘서 아이들 머리가 산발이 되어갔어요. 남자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발 안 해주면은 정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뿐이겠어요?
밤이 될 때까지 밀려있는 설거지들, 빨랫더미들, 제가 씻지도 못하고 밥도 겨우 하는 상황이었으니 이것을 어떤 남편이 좋아했겠습니까? 그쵸?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우리 가족에게 명리학이 어떻게 남게 될까요? 가정을 소홀하게 했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내 노력의 결과가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싫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엄마가 열심히 살면 애들이 다 보고 배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과정이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제가 했던 방법을 살짝 공유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사실 별거 없어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볼게요. 저는 일단 육아, 공부, 일을 다 병행하려면 체력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상 체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제 1순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거창하게 운동하면 또 탈이 나니까 제게 잘 맞는 운동으로 꾸준히 하자고 생각했고요. 22년부터 그렇게 하루 한두 시간은 1순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저의 최애 커피 한 잔과 함께 저만의 명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의 이론들을 3줄 정도 내지는 5줄 정도로 적어보는 명리 일기도 적었고요. 전날에 상담했던 내담자의 명식을 분석해서 정리해 놓기도 했고 당일에 상담할 내담자의 명식을 미리 보기도 하는 그런 머릿속의 생각들을 출력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에 1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육아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잠을 자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있거나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건 자유롭게 그날그날 하고 싶은 휴식들을 취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에는 웬만하면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아이들 간식도 챙기고 숙제도 봐주고 저녁밥도 하고 육아에 그렇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잡고 나면 그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오전에 2시간 정도가 남고요. 아이들이 자고 나면 밤에 1시간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그 시간대에 상담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2건 이상 잡지 않고 있고 유튜브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할애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사실 없죠. 그렇다 보니 일주일에 영상 2개 정도로만 업로드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상담도 하루에 2건밖에 없고 유튜브도 얼마 못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얼마 없고 이도저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맞는 말씀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내 인생도 발전을 하고 싶다면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나만의 속도대로 하자라는 것이 수많은 딜레마 속에 찾은 저만의 타협점이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엄마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엄마들 뿐만이 아니죠. 많은 아빠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진정한 자유시간은 하루에 기껏해야 2-3시간일 뿐일 테니까요. 저는 명리학을 잘 몰랐을 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성향상 생각도 많고 의심도 많은데 그 당시 제 기준에서는 틀리는 지점도 많고 끼워 맞추기 같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 중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걸었어야 하는 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육아와 일 사이에서 이런 딜레마를 겪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고 일, 그리고 공부, 우리 엄마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 그리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함께 화이팅 해요. 오늘 영상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